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 및 개발 계획에서의 경관 생태 이런 제목이고요. 자, 보전 보건 계획과 경관 생태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서는 보전 생물학, 그다음에 경관 생태학, 보건 생태학, 뭐 특히 이제 요 부분은 보건 생태학이니까 요 보건 생태학의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경관 생태학은 개별종보다 전체 경관에 주목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 보건 생태학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관심을 두는 게 식물이에요. 보건 생태학은 식물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고, 반면에 보전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동물, 그 중에서 뭐 척추 동물이나 이런 동물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보건 생태학이라든가 경관 생태학은 경관은 전체 그 경관이기 때문에 동식물 다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보건 생태학은 식물에 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보건 생태학은 장기적인 생태계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생태학과 보전 생물학의 차이점들, 또 실험적이고 식물학적인 반면에 보전 생물학은 서술적이고 이론적이고 동물학적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두 번씩 이렇게 출제되어 왔고 그럴 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태학 중에서도 보건 생태학이냐 경관 생태학이냐 아니면 보전 생물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보건 생태학을 이제 위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보건 생태학의 어떻게 보면은 목표라는 거는 종의 보존과 개체수, 군집 생태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체수 증대의 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 생태학이 경관이면 경관을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보건 생태학은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생물 중에서도 식물, 그죠? 식물 생태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특징 중에서도 보건 생태학과 경관 생태학, 앞서는 이제 우리가 보건 생태학과, 그죠? 그 보전 생물학과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보건 생태학과 경관 생태학을 좀 구분을 해보면, 이제 보건 생태학은 좀 식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소규모 생태계 군집 보건 이런 거에 치중한다면, 경관 생태는 좀 다수 생태계이고 경관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생물의 서식 기반이 된 천일을 통한 식물 군집의 회복을 강조하는 반면에, 경관 생태학은 군집이라든가 생태계의 집합인 경관, 서식처 복원을 통한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씩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원을 위한 경관 생태학을 적용할 때 이제 뭐 조정 역할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정 역할로서의 경관 생태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조정 역할로서의 경관 생태학. 예.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분야의 의견과 지식을 수렴하여 최종 복원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정자 역할로서 혹은 조정 역할로서 경관 생태학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관 생태학을 왜 복원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관 생태학을 우리가 복원하는 그 생태 복원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원 관련 여러 전문 분야는 경관 생태학, 앞서 말씀드린 보전 생물학, 자원 경제학, 환경 윤리, 뭐 갈등 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관 생태학은 앞서 쭉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죠? 생태계 복원이다. 그게 이제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예. 보전 생물학은 동물종 복원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고, 자원 경제학이라는 거 환경과 복원의 어떤 그 환경 그 가치, 환경 서비스 이런 측면을 평가하는 게 자원 경제학이라 할 수 있고, 환경윤리라는 건 생물에 대한 고유한 어떤 가치라든가 그 중요성을 통해 일반인의 복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환경윤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 조정은 복원 관련 전문 분야의 갈등 조정이라는 건 복원과 관련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그런 집단 갈등을 이제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보건 관련 전문 분야의 이제 활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구 설계에 경관 생태학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호구 설계와 새로운 보전 이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호구 설계와 이렇게 됐지만 보호구 설계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경관 생태학의 적용, 그죠? 보호구 설계의 경관 생태학의 적용 이런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 보호구, 그래서 보호구를 이제 설계하고 새로운 보전 이론으로서 자연보호구를 이제 정의한다면 가장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 지역이고 큰 면적에 지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자연보호 구역으로서 뭐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자연보호구는 100만이죠. 단십, 100, 1000만, 10만, 예, 10만 헥타르, 예, 10만 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체 구역으로 보면 10만 헥타르 이상의 맞을 거예요. 10만 헥타르 이상의 어떤 그 범위가 자연보호구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헥타르 이상의 자연보호구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 자연보호구 복원의 가치는 뭐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 자원, 유전 자원을 제공하고 연구 장소를 제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엄격하게 보호된 지역에 완충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물과 토지 이용 행위 등 인간의 역사를 보존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생활 전통 방법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에게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뭐 자연의 영감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걸 쓸 수 있고, 또 다양한 환경 교육장으로서 자연에 대한 이해 장소이고, 자연의 지속적인 이용 체계를 제시한다. 이게 이제 자연 보호구를 복원하는 가치다 보는 거고요. 보호구 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생태계 지식이 필요하고 있고 생태계 기능 건강성 보존을 위한 생물 보호구 접근, 학제 간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런 이제 지식이 상당히 증대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번씩 꼼꼼하게 이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연 복원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복원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단편화라는 거예요. 단편화가 되어진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복원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편화 과정과 공간 속성의 이해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고요. 토지 이용과 서식지 단편화 과정, 그래서 지금 5개의 단어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통, 절개, 단편화, 응축, 마모 이렇게 이제 과정을 단편화 과정으로서 포함을 시켰고요. 관통 혹은 천공이라고 부른다. 관통 혹은 천공. 그래서 펄포레이션 단어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천공은 뭐냐면 서식지에 새로운 토지 이용을 하는 고정의 토지 변형이 시작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변형이 시작이 되었다. 식생경관, 전체 이 식생경관 내 벌목이라든가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 그죠? 서식지 안에 이렇게 토지가 변형된 것을 갖다 관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절개라는 거는 같은 폭으로 지역을 분할하는 겁니다. 이쪽 폭과, 그죠? 이쪽 폭이 같은 폭으로 쫙 여기를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스섹션, 그래서 절단, 절개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같은 폭, 이런 건 주로 산림 내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럴 때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단편화 과정, 프래그멘테이션 이렇게 부르는데요. 작은 크기로, 이것도 작은 크기로 나누어졌잖아요. 작은 크기로 나누어지었다 하는 거는 절개나 절단하고 같은 말이 될 수 있지만, 단편화가 특징이 뭐냐면 이 크기가 다 달라요. 여기는 동일한 거의 유사한
크기로 분할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단편화 가정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쪼개지는 가정이다. 그래서 벌채를 한다든가 뭐 경작지, 주택용지, 방목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편화는 이제 응축은 패치 크기가 슈링케이지, 뭐 감소한다, 축소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아있던 마을 숲에 그 거주지가 형성이 되면서 숲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면 아시지만 이제 이렇게 크기가 더 줄어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모 혹은 감소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패치나 통로가 마모되어서 아예 그 사라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모다 혹은 감소다 이런 단어로 쓰고, 단편화 가정과 공간 속성의 이해에 따른 이런 용어들은 이제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